근데 전 안 부쳐도 된다. 오히려 기름에 지진 음식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상식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성균관 유도회에서 이번 추석에 차례상을 좀 간소화하자. 특히 기름 쓰는 음식, 전 같은 거 안 부쳐도 된다. 차례상 간소화 방침을 밝히는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제사라든지 차례상을 간소화해야 된다. 시대가 바뀐 만큼 과도하게 많은 품이 들어가는 이런 제사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최근 현대에 와서 많이 일반화된 것 같아요. 이번 성균관에서 밝힌 그 차례상 모범 예시인데요. 앞에는 과일 4개, 밤, 사과, 배, 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뒷줄을 보니까 나물이 있고 그리고 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김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뒷줄을 보면 송편이 있고요. 그리고 술잔, 수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이 상차림의 예시인데요. 앞으로 차례상에는 굳이 막 진수성찬을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과일 몇 개, 나물, 고기 정도만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근데 저는 이 기사에서 흥미로웠던 게 이렇게 차려도 된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조선시대 유학자인 사계 김장생 선생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추석이기도 하고 제가 번외편으로 명절 때 차례상 차리는 법, 조선시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생 선생님 하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의 의례나 예법의 대가이십니다. 평생을 예법 공부에 매진을 하셨고요. 사계 선생님이 쓰신 이런 예법서들은 조선시대 유학자들 뿐만 아니라 조선 왕들도 주요하게 참고를 했었어요. 특히 정조 같은 경우에도 이 김장선 선생님의 예법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하고 통치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 예에 대해서는 정말 대가이신데 김장생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 의례문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균관 측에서 주요하게 참고한 자료가 바로 이 의례문해입니다. 이 부분이 그 의례문해에 나오는 그 해당 대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눈에 들어온 대목이 있었는데 우선 과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장생 선생님이 과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약 과일을 6가지 준비하는 것이 어려우면 4가지를 올려도 얘에 부합하고 2가지를 올려도 얘에 부합한다. 이번에 성균관에서는 4가지를 올리게 했는데 4가지가 힘들면 2가지만 올려도 된다. 2개 올린다고 해서 그게 예법에 어긋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가지를 올려도 된다고 이제 김장생 선생님이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균관 측에서 기름에 부친 전, 튀김류 이런 거 안 올려도 된다고 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로 든 게 이제 김장생 선생님의 이 의견이에요. 사계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름으로 지진 음식을 쓰지 말라. 이것은 의례에서 나온 것이다. 그 우리 추석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전 부치느라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 안 부쳐도 된다. 오히려 기름에 지진 음식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상식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풍속은 제사에 반드시 기름을 쓰는 밀과와 유병을 올리는데 이것은 예에 맞지 않다. 밀과와 유병이 기름으로 조리하는 음식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음식들을 상에 올리는 건 예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을의 사상례의 기를 보면 떡은 기름에 지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 주석에는 기름에 지지면 지저분해지므로 공경함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가 기름을 쓰면은 막 튀기도 하고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경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성균관에서도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명절 차례상에 전 안 부쳐도 된다. 튀김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김장생 선생님의 의견과 좀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학자가 바로 성우 이익 선생님인데요.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으로 이제 유명하신 학자인데 이 성우 이익 선생님이 사계 선생님의 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의례에 나오는 구절은 떡을 기름에 튀기지 말라는 말이지 모든 음식을 튀기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기름으로 조리하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성우 이익 선생님은 기름을 전혀 안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을에 나온 그 구절도 내가 보니까 그건 떡에 대한 말이다. 뭐 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음식까지 기름을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 제사상에 기름으로 조리한 음식을 뭐 무조건 쓰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성우이익 선생님이 뭐 차례상에 진수성찬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 성우이익 선생님도 제수를 마련하는데 너무 많은 재물을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보면은 다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을 숭상하여 제수에 많은 비용을 낭비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수에 많은 비용을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오늘날에도 좀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이 차례상에 정말 진수성찬을 차리고 엄청난 제수를 마련하고 이랬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태계 이황 선생님의 종가에서는 차례를 굉장히 간소하게 치르고요.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이제 명제 윤증 선생님의 집안에서도 차례상은 굉장히 간단하게 차립니다. 사실 차례의 유래에 대해서는 뭐 설들이 많은데요. 불교에서 온 것이다. 뭐 조선 왕실에서 온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이게 약식 제사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원래는 차를 간단하게 올리는 거였고 또는 조상님들께 그 제철에 나는 음식, 함께 나누고 싶은 음식을 그냥 간단하게 올리는 정도의 약식 제사였어요. 그래서 예법을 아는 유학자 집안일수록 차례는 굉장히 간단하게 치러요. 그리고 차례 말고 제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화려하게 많은 음식들을 차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청장관전서로 유명하신 이덕무 선생님은 제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제사란 슬픈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한 그릇의 쌀밥과 한 그릇의 나물국으로도 충분히 조상신을 흠양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차리는 이유는 음식을 화려하게 차리고 그 제수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본래 뜻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정성이다. 정성만 다하면 그저 한 그릇의 쌀밥과 한 그릇의 나물국만으로도 충분한 게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군자의 제사는 집안 형편에 따라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차리면 된다.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가산을 손상하는 것이 어찌 조상님들의 뜻이겠는가. 그래서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제사상은 몰라도 적어도 이 명절에 지내는 이 차례상은 좀 이제 안심하시고 좀 간편하게 차리셔도 됩니다. 엄청난 제수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조선시대 유학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균관에서도 보장을 하고 김장생 선생님도 보장을 하고 이익 선생님도 보장을 하고 사학도도 보장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명절 차례상만큼은 간소하게 이덕무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냥 있는 대로 상황에 맞게 차리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조상님들이 뭐라 하시겠어요? 조상님들도 우리가 제수를 마련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많은 돈을 쓰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유학자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평온하고 풍성하고 또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